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하던 이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울 건데, 자,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배울 개념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안 배웠는데 들어는 봤어요. 이게 뭔지. 생성자,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언제 들어봤어요 우리? 사용자 정의 객체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배열 객체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int 배열 한다 그러면 new int 숫자 대괄호에 숫자 하나 써주고, 이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였어요. 근데 이걸 넘어가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들어왔더니 모양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건데 일단 얘는 생성자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지금부터 이 친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얘는 이제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게 없어서 에러가 났다라 그러면은 자바가 어쩌고저쩌고 constructor 어쩌고저쩌고 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줄이 있을 때 이거 다 무시해보세요. 이것만 봐보세요. 이거 어떤 형태예요? 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이거 함수 실행문 형태예요. 메서드 실행하는 형태죠. 메서드 호출하는. 맞아요. 이거 메서드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생성자는요,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void 이거 왜 썼던 거예요? 리턴 안 하겠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였어요? 리턴 타입 적는 자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void를 적어주면 난 리턴 안 하겠다라고 리턴 타입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였고, 여기에 만약에 int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난 리턴을 int로 할 거야 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나이초기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봤던 메서드의 형태예요. 리턴이 없는, 리턴이 있으면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쵸? 이러면서 리턴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이런 형태인데, 다시 돌려놓고, 지금 이 형태가 리턴 타입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이거잖아요. 자, 이 모양에서 생성자는요 리턴 타입이 없어요. 생성자한테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접근 제어자 그리고 스태틱 여부 하고 리턴 타입의 메서드명 이렇게였죠. 생성자한테는요 이 접근 제어자만 빼고 나머지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메서드이기 때문에 메서드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없어요. 일반적인 생성자한테는. 자, 그러면 접근 제어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빼기로 했고, 그럼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메서드명 하나 남았죠. 근데 이 메서드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한테 자유도가 없어요. 원래 메서드는 우리가 이름 짓기 나름이었죠. 이 나이초기화 제가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 부르고 싶은 대로 얘가 기능하는 거 최대한 유추가 가능한 대로 만드는 거였는데, 생성자에서는 메서드명에 자유가 없어요. 뭐냐? 무조건 클래스명을 따라가야 돼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생성자예요. 이게 생성자. 자, 이 모양 얘랑 똑같죠? 제가 이거 메서드의 일종이라서 함수 실행문이다 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럼 이 한 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람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 김영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는데, 이 사람 클래스 안에 있는 사람 생성자대로 이 생성자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생성자대로 생성자를 만들었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아까 나이초기화가 하고 있던 이런 걸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출력하면요, 이제 나이가 그냥 나와요. 왜 나오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생성자대로 객체를 만들 거라고. 생성자대로예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거대로 만드는데, 그럼 생성자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얘 메서드면은 누군가 호출을 한 번은 해야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호출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생성자는요, 어디 갔지? 여기다.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한 번 실행됩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냥 무조건 한 번 실행이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사용자 좀 애매한데, 별도로 호출할 수 없어요. new 사람 해서 사람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있으면 좋은 의미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 해, 호출한 게 아니에요. 나이초기와 같이 여기서 A 김철수한테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사람 없죠. 지금 메서드, 이거 메서드라 그랬잖아요. 메서드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죠. 없어요. 별도의 호출이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너 한 번 더 실행되라, 이때 실행해라,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무조건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자동으로 딱 한 번만 실행돼요. 이게 생성자예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new 사람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를 보면 얘도 메서드니까,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했으니까 new 할 때 실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new 사람을 했어요. 객체가 만들어졌겠죠. 이미 얘는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사람 객체한테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리모컨도 있을 거고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i라는 공간은 값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자마자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에 그냥 실행을 해버릴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객체가 애초에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서 이거 했던 거랑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 방식을 안 쓴다고 했어요. 이 방식 안 쓰고 이렇게 뭔가 객체가 애초에 값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면 다 생성자로 처리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생성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얘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죠. 메서드가 가지는 특징들, 얘는 가질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별도로 호출할 수 없다. 원래 메서드는 만들어 놓으면 호출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A 김철수한테 자유롭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혹은 일회성으로 사람 객체를 만들자마자 할 수 있어요. 이게 메서드인데, 생성자는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특징들은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특징이라는 건 너 인자를 가질 수 있냐,
뭐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냐, 혹은 오버로딩이 되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메서드를 쓸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자도 가질 수 있고요, 매개 변수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인자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메서드 호출할 때 넣어줘야 되죠. 그럼 인자를 어디에 넣겠어요?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다 넣었다. 그럼 이거랑 매칭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오버로딩의 개념, 얘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인자나 매개 변수가 없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딱 그냥 기본 생성자, 얘는 기본 생성자고, 여기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뭐라 안 하죠. 가능해요. 실제로는 이렇게도 많이 쓸 거고요, 이렇게도 많이 쓸 건데 얘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이따 더 깊게 들어갈 거고, 자 이것만 딱 놓고 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객체를 만들 때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생성자 모양대로 얘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생성자라는 걸 지금 처음 썼어요. 내용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구조를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객체 만들 때 뭐라고 한 적 있나요? 없죠. 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기본 생성자, 이거는요 그냥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동안 생략되어 있던 거예요. 대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객체를 만들 때 뭐 만들자마자 뭔가 실행돼서 값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거는 기본 생성자에 한해서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거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김철수라는 거 넣어주고, 여기다가 22 이런 거 넣었다. 그럼 얘는 지금 바로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 생성자로는 얘 커버 못 치니까. 이거 에러 내용 보면요, 이거 뭐예요? 제가 아까 생성자가 컨스트럭터라고 했죠? 여기 컨스트럭터, 더 컨스트럭터 사람, 스트링 인트, 얘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성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한데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생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에러가 없게 하려면 지금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 사람 객체 만들 때 아규먼트 인자들 지워줄까? 이거 지울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밑에 있는 거 create constructor 사람 string int, 이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두 번째 걸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제 접근 제어자만 빼면 아까 그 모양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얘는 그렇다 쳐요. 얘는 이제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 당연히 있어야만 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나서 해결했다고 치는데, 이제 어때요 얘? 그냥 객체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든다고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 하는지 보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근데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냥 객체 만들어서 썼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기본 생성자만 있어야 될 때,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를 갖게 되는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때부터 기본 생성자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얘를 create constructor 해버리면 기본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설령 아무 내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없으면 뭐라고 하니까.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만 객체를 만들 때 생략이 가능했대요. 근데 얘가 들어왔어요. 그럼 자바가 판단할 때 얘는 매개 변수 2개짜리 알아서 찾아가겠죠. 우리 이거 메서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버로딩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얘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생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서 이런 애 없는데? 이거 어디 갔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면 기본으로 생략되어 있던 생성자를 이 형태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 꼴이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매개 변수가 추가가 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기본 꼴 생략되어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럼 이제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꼴도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하면 뭐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바깥에서 받아오고 있는 값을 이 전역 변수에다가 지금 세팅한 거죠. 이거 우리 값 저장하는 재공격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저장했어요. 그럼 김철수 얘는 값이 어떻게 나와요? 김철수의 20이 나오겠죠. 김영희는 어떻게 나와요? 널 0 나오겠죠. 왜?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무조건 한번 실행할 거니까. 근데 김영희는 왜 안 됐어요? 얘가 실행한 생성자는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니까. 이해되실까요? 생성자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네? 네, 그렇죠. 생성자는 애초에 이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죠. 몇 개 변수 3개짜리 또 만들 수 있고요. 4개짜리 또 가능하고 15개 다 가능해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것도 오버로딩의 개념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언어는 글쎄요, 애초에 사용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서 좀 애매하네요. 일단 네, 자바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생성자.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네. 아니요. 대소문자 구별해야죠. 우리가 네, 여기가 만약에 네, 이렇게 펄슨이었다. 그럼 얘가 펄슨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가 소문자로 바뀌면 얘는 인지하지 못해요. 이건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변수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올 때 int i 해서 0을 넣어놨다. 근데 여기서 출력을 할 때 대문자 i를 출력하겠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소대문자는 무조건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펄슨 돼서 뭐라고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김철수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이제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세팅을 해주면 이런 값을 따로 넣는 과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아까 써놨던 거예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얘도 필요 없고. 이제 여기를 김철수 객체를 연결을 해볼게요. 가능하죠? 사람 상속 받았으니까 사람인 척하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김철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고요.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지워놓고, 자, 얘를 가지고서 제가 지금 뭐 만들었죠? 김철수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생성자에서 디스 하고 리모컨 찍었더니 나이랑 이름 쓸 수 있죠. 이거 왜 가능해요? 그쵸? 사람 클래스 물려받았으니까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여기에 이름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김철수 나오죠. 이거 왜 가능해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김철수가 하나 있는 거고, 김철수 객체가 있습니다. 얘는 타입이 사람이고, A 김철수, 여기 김철수 객체. 리모컨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 리모컨이 복사돼서 넘어갈 거예요. 대신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넘어갈 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김철수는 어쨌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거 한 줄, 이 상태. 근데 이 김철수한테 지금 생성자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얘는 김철수 객체 만들어질 때 실행됐을 거라고 했죠. 그럼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순간에 이 김철수의 이름 칸에는 이미 김철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 김철수, 이 리모컨을 클릭을 했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여기로 와요. 접근 가능하죠. 왜? 부모에도 있으니까. 버튼이 있잖아요. 그쵸? 버튼이 있으니까 누를 수 있어요. 눌러서 들어왔어요. 얘를 출력하겠대요. 뭐 나와요? 김철수 나오는 거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실행돼서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근데 이것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김철수 이름을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자, 김철수가 일단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럼 얘가 실행이 안 돼서 안 나온 걸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 객체 만든 적이 없죠. 생성자는 사람 객체,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실행된다고 했죠. 이게 실행이 안 됐겠네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얘가 진짜 실행이 안 됐다면 우리 김철수 출력 밑에다가 2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딘가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출력이 됐다면, 이게 실행이 됐다면 1이라고 하는데도 어딘가에 나오겠네요. 그쵸? 이 순서를 잘 보세요. 1이 나왔죠. 심지어 1이 먼저 나왔죠.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보세요. new 김철수를 합니다.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질 때 김철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김철수 생성자 안에는요, 이런 게 또 생략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상속을 받은 경우에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 슈퍼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실제로 얘가 들어갔죠? 없던 게 생겼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생략이 되어 있던 거라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얘는 뭐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 근데 생성자는 메서드처럼 호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대요. 근데 얘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대요. 뭔가 개념이 좀 꼬이죠? 근데 상속 관계니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바깥에서 쓰겠다라고 호출한 게 아니라 생성자가 생성자를 호출한 거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상속을 받았죠. 자식 클래스가 객체를 만들 때 자기 생성자를 실행을 시키는데 그 안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장 먼저 호출하고 있어요. 본인 거 하기 전에.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쵸, 지금 이건 뭐라고 하죠? 얘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그 자식 클래스 생성자의 첫 번째로 실행이 돼야 돼요. 무조건이라 애초에 에러가 나고 있죠.
이거를 한번 번역기를 돌려볼까요? 대충 의미가 얘는 첫 번째로 호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네,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는 생성자의 첫 번째 명령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쓰더라도 얘가 가장 맨 위에 생략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다. 그래서 1이 먼저 나오는 거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 생성자가 실행이 됐대요. 그럼 이름에 아무개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로 뭐예요? 값을 덮어 씌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주석 걸고 실행하면 뭐 나와요? 이제 아무개가 나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성자는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지금 김철수 클래스는요,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있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들이 존재하네요. 근데 뭐라고 안 해요. 이 김철수 생성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이름은 얘를 볼까요? 얘를 볼까요? (1번) (2번) 얘는 과연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얘는 2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럭을 씌워보면 얘랑만 매칭이 되죠. 얘가 없으면요, 이 블럭 씌웠을 때 여기를 매칭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생겨버리면 얘를 봐요 이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린 부모한테 분명히 얘네 물려 받았잖아요. 얘네 못 쓰나요? 얘네한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수퍼를 쓰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가 만든 부모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걸 해보죠. 김철수 2.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빼고, 자, 이거를 A 김철수의 이름을 뽑으면 좀 애매한데? 이거 뭐 나올라나? 이거 뭐 나올까? 아, 지금 여기 있구나. 김철수 2 나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겨 먹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그림에서 이거 누구 리모컨이요? 사람 리모컨이죠. 자, 이 슈퍼점 이름 해놓으면 얘는 부모한테 있는 이름, 얘한테 지금 김철수 2 넣은 거예요. 여기에 김철수 2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넣는 이 이름은 얘한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누르는 이 리모컨으로 누르는 사람은, 아예 이름은, 잠깐만요, 좀 애매한데? 나도 헷갈리네. 이게,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는 너무 헷갈리니까 이 예시 말고 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자식 객체 하나 만들면서 바로 출력했죠. 이거 일회성으로 출력 메서드 실행시킨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내용들이 출력이 되겠죠. 각각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면 돼요. 얘는 A 출력했더니 20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올려보면 하이라이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20 나와요. 근데 얘는 누르면 얘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상황에서는 좀 저도 헷갈린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요? 이거요? 이거는 뭐라고 안 해요. 이거는 뭐라고 안 하고, 아까 뭐라고 했던 거는 슈퍼 생성자를 호출할 때,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그거는 이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소가로가 있었죠? 이거는 부모의 변수에 접근할 때 하는 방식.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념을 잘 알고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편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실무 경험을 했던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코드에 슈퍼가 써있는 경우를 본 적이 드물어요. 잘 안 써요. 물론 뭐 케바케겠지만 약간 뭐랄까 그렇게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선호하는 방식. 제가 봤을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실무 코드에서 슈퍼를 만난 적이 손에 꼽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법이야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된다. 슈퍼 소가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고,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자식 클래스 생성자 첫 번째 줄에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기준으로 생성자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얘가 실행이 될 건데, 부모 클래스도 한번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 자, 그럼 클래스 관계가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럼 얘가 이 객체를 만든대요. 얘가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고 했을 때 우리는 C 객체를 만들 거래요. 그럼 C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있대요. 그럼 얘도 생성자 실행되겠죠. 얘도 실행되겠죠. 슈퍼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클래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상속을 걸면 안 되는 이유,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이 꼬여버리는 이유. 물론 기본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만들어 놨다면 사실 크게 안 꼬여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이게 맞아? 이런 느낌이지. 근데 생성자가 들어있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진짜 달라지는 거죠. 엄청 꼬여요. 이거 말도 안 되게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A/B 테스트며 묶을 수 있는 개념이 통합이 그게 돼야 되며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수업을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클래스 관계는 확실히 성립이 될 때만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만약에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깜빡했다 라고 하면은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낌만 이렇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마지막에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개념 생성자 얘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전사가 들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공격 형태를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매개 변수 금지라고 써 있어요. 매개 변수 쓰지 말란 얘기겠죠. 매개 변수가 금지면 인자도 당연히 금지인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